안녕하세요. 미르의 행복지마 삼국지입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유비는 현의에서 공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데 감사관리로 온 도구는 관직을 의세 삼아 뇌물을 밝히는 탄강놀이였으니 장비가 도구를 버드나무 회초리로 혼내주고 유비는 안의연 현의 인수를 도구의 목에 걸어주고 유비 삼형제는 미련 없이 훌훌 떠납니다. 도구는 자사에 속하는 일종의 감찰 관리로서 주로 현리의 비의를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도구의 행차가 안의연에 이르렀을 때 유비는 한달음에 달려나가 공순히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구는 쥐꼬리만한 권력에 우쭐대며 뇌물을 밝히는 탄관오리라 유비가 성 밖에까지 나가 맞이했건만 마루에 앉은 채 말채찍을 들어 답례를 합니다. 이를 본 관우와 장비가 몹시 노했으나 두 아우의 성질을 아는 유비의 엄한 눈길에 화를 억누릅니다. 현의 역관에 이르자 도구는 천자나 된 양 남면하여 높은 자리에 앉고 유비는 계단 아래 시립하여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거드름을 피우다가 유비를 내려다보면서 반말로 물어봅니다. 유현의는 어디 출신인가? 비는 중산 종황의 후예로 탁군 탁현 출신입니다. 유비가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도구가 왠지 못마땅한 표정으로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공으로 현의가 되었는가? 황건을 무찌른 30번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약간의 공이 있다 하여 조정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비가 민군을 일으킨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도구는 유비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자 하니 내놈이 앞서는 황친을 사칭하더니 이제는 군공까지 꾸며대는구나. 조정에서 조사를 내려 찾고 있는 자가 너 같은 자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마땅히 의에 고하여 내놈의 도둑질한 벼슬을 떼게 하리라. 실로 어처구니 없는 생트지였으니 벼슬살에 얼마 되지 않은 유비로서는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역관을 물러나와 현청으로 와서 현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도구가 공연히 의세를 부리며 트집을 잡는 것은 틀림없이 뇌물을 받아서일 것입니다. 뇌물로 구슬르십시오. 듣고 난 유비가 한탄을 합니다. 내가 백성들로부터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데 무슨 수로 뇌물에 쓸 개화가 있겠소. 복미 몇 석 나오는 것으로는 두 아우와 나누어 쓰기라도 빠듯하고 그렇다고 백성들한테서 우려내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유비에게 재물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밤이 지나도록 유비가 뇌물을 바치지 않자 도구는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종자들을 시켜 유비가 부리는 현리부터 잡아들입니다. 그 현리를 문초해 유비의 죄를 찾으려는 수작인데 아무리 닥달을 해도 유비의 죄가 나올 리 없습니다. 어떻게든 백성들을 괴롭혀서 재물을 가취했다는 자백을 얻으려 했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리는 끝내 도구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구의 언성이 높아짐에 따라 애매한 현리만 초죽음이 될 뿐이었습니다. 역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같은 일이 유비 삼형제가 있는 현청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장비의 호랑이 수염이 빳빳이 곤두서면서 도구 지놈이 어찌 저럴 수 있소. 내 저놈의 골통을 박살내야 되겠소. 관우도 얼굴에 은은히 노기를 띄우며 장비를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낮이나 엄하게 도구가 비록 자사의 속관이나 크게 보면 성상의 명을 받드는 신하다. 그를 죽이고 네가 살아남기를 어찌 바라느냐. 이 형에게 맡기고 너는 물러가 있거라. 그런 다음 유비는 역관으로 찾아가 도구를 보기를 청했습니다. 어떻게든 죄 없이 매질을 당하고 있는 현리를 구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도구는
역관을 굳게 닫아 걸고 유비를 안으로 들이지조차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유비는 현청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상들이 힘들여 일으킨 한 제국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황건난에서 보았는데 오늘 또 보는 데서 오는 슬픔이었습니다. 한편 유비의 나무람을 듣고 낮부터 술을 퍼마신 장비는 취해 가운데 일의 결말이 궁금해 말을 타고 역관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역관 앞에 50여 명의 노인들이 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이 여긴 장비가 그 까닭을 묻자 노인 한 명이 울며 대답합니다. 도구나리께서 혈리를 핍박하여 우리 현의를 해하고자 한다기에 우리가 고을 백성들을 대표하여 등장을 온 것입니다. 그러나 도구나리는 현관문을 닫아 걸고 우리를 들이지 않으니 애석하고 분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눈과 귀가 없을 리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해도 도구를 원망하는 기색들이 완연합니다. 고을 촌노들로부터 그 같은 말을 듣자 장비의 분통이 일시에 터집니다. 고리눈을 부릅뜨고 이를 바드득 갈면서 굳게 잠겨있던 역관의 문이 장비의 바위덩이 같은 한 주먹에 박살이 납니다. 문 안에서 지키고 있던 도구의 종자들이 막으려 했으나 몇 명 잡히는 대로 마당에 태지를 치니 나머지는 감히 덤비지를 못합니다. 앞을 가로막는 것이 없어지자 장비는 곧바로 후당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도구가 마루 높이 앉아 형틀에 매달린 혈리에게 거짓 증언을 씌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놈이냐? 누가 감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방해를 하느냐? 도구는 달려드는 장비의 우람한 체격을 보고는 낯이 헬쑥해졌으나 그래도 감사관리의 의세를 믿고는 큰소리칩니다. 장비가 고리눈을 부릅뜨고 도구의 멱살을 잡으며 백성을 해치는 이 도둑놈아,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러자 도구의 종자들이 창칼을 들고 막아서 보지만 차 한 잔 마실 시간에 모두 머리가 터지고 콧등이 깨어져 후당 좁은 뜰에 질비하게 드러눕는 신세가 되고 그 꼴을 본 도구가 놀라 달아나려 했지만 장비의 소뚜껑 같은 손이 도구의 관을 날리고 우악스럽게 도구의 머리를 감아진 후였습니다. 장군, 자장군 살려주시오. 그제서야 도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장비는 한마디 대답도 없이 도구의 머리채를 당겨 마루에서 끌어내린 뒤 그대로 역관을 나와 현청 앞까지 끌고 와서는 말을 메어두는 참중나무 말뚝에 도구를 꽁꽁 묶은 뒤 곁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 회초리를 한 줌 꺾어서는 이놈 너도 한번 맞아보아라. 장비가 꾸짖으면서 도구의 종아리를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이 어느새 빽빽이 둘러섰지만 아무도 말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부디 살려만 주십시오. 이제 도구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애처롭게 빌었으나 장비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매질을 계속합니다. 잠깐 사이 도구의 종아리살이 으깨져 피가 솟습니다. 유비가 이 소식을 접한 것은 이제 마음을 정하고 현의의 인수를 챙겨들고 막 현청을 나서려는 때였습니다. 벼슬을 내주고라도 부리던 혈리를 구하려는 생각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장장군께서 도구나리를 매달아 놓고 힘이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현청의 일꾼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와 유비에게 알리니 유비가 현청 앞으로 달려갑니다. 셋째야,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놈들이 백성을 해치는 도둑놈이요. 내 오늘 이놈을 때려 죽이고 말겠소. 유비를 보고도 장비가 분을 참지 못하고 식은대며 매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정말로 도구를 때려 죽일 심산입니다. 유공, 부디 나를 구해주시오. 도구가 울음 섞인 애걸을 합니다. 유비는 원래가 너그럽고 정이 많은 사람인지라 급히 장비를 꾸짖어 매질을 멈추게 합니다. 이때 소식을 듣고 나타난 관우가 유비에게 형님께서는 이번 환건날에 큰 공을 수없이 세웠으나 돌아온 것은
현의라는 미관말직입니다. 그나마 저자같이 썩은 무리가 있어 욕을 당하시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입니다. 원래 가시덤불에는 봉황이 깃들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곳은 형님이 계실 곳이 못됩니다. 차라리 저 도구를 죽여 탐관 오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원대한 꿈을 도모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비도 이미 현의 인수를 내어놓기로 정한 바라. 알겠네. 실은 나도 그리 생각했다네. 그리고 유비는 소매에 넣어온 인수 주머니를 꺼내서 도구의 목에 걸어주며 꾸짖었습니다. 내가 백성을 해친 죄로 보아서는 마땅히 죽여 없애야 할 것이로되 하늘은 삶을 귀한 덕으로 여기니 잠시 목숨을 붙여준다. 마땅히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못된 짓을 하면 반드시 네 목이 어깨 위에 남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여기 나라에서 내려주신 현의의 인수가 있으니 이만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는 유관장 삼형제는 고향 탁현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대주 태수 유의를 찾아 몸을 의탁했습니다. 유의가 한의 종실이면서 협객임을 유비는 들어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되지 않아 유비 삼형제를 잡으라는 통문이 대주에도 왔으나 유의는 이를 개의치 않고 나중에 제기할 기회가 올 때까지 숨겨주었습니다. 이때 낙양에서는 환건난이 한창일 때는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던 환관들이 환건의 난이 가라앉자 황제 영제를 끼고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합니다. 간사할 만과 속임수로 황제의 마음을 흘려 황건적 투벌에 공을 세운 중랑당들한테서 병권을 가져오더니 이제는 아예 그 벼슬을 거두어 드립니다. 주전 황보숭 노식 등이 받은 벼슬을 전부 거두어 드리고 환관 조충에게 거기장군을 내리고 장량 등 환관 10명에게 여루에 봉하니 잠시 자성의 기운으로 기강이 바로 서던 그 정의의 기운이 후한의 조정에서 자취를 감추고 천하는 여전히 폭정과 착취의 어둠이 드리옵니다. 정치가 어지러우면 고개를 드는 것이 야심가와 도적의 무리입니다. 먼저 장사 땅에서 구성이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키고 이어 어양 땅에서 장순 장거 형제가 백성을 선동하여 모반을 합니다. 전란으로 피폐하고 폭정에 시달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있다. 모여라 먹여준다. 소문 하나만으로 수십만이 모입니다. 특히 어양 땅의 장순 형제는 형 순이 스스로 황제를, 동생 거가 대장군이 되어 유주복족 9년을 휩쓸고 머지않아 도성을 취하리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서 난리가 이니 조정에서는 십상시들이 권력을 독점한지라 황건난 때처럼 외정의 대신들에게 군권을 넘겨줄까 두려워 지방지사들로 하여금 적도들을 치도록 합니다. 장사 땅의 구성은 손견을 장사태수로 보내 치도록 하고 어양 땅의 장순 장거 형제는 유우를 유주 자사로 보내 의무하고 대주 태수 유후의 군사가 이를 돕도록 합니다. 유우가 유주에 도착하여 정보를 수집한 결과 장순의 무리는 10여만이 되었고 오한교의 기조, 우북평태수 유정, 요동태수 양종 등을 죽이고 청주와 기주까지 그 세력을 뻗치고 있었으며 거기다가 오한의 초왕과 손자와 유주는 안전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우는 우선 성곽이 튼튼한 개성에 군영을 열고 다스림의 근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순 장거 형제가 이 정보를 듣고 바로 대군을 몰아 개를 공격해 왔습니다. 유우는 그 자신 장약을 지닌 무장이 아닌지라 힘들게 성에서 방어만 하면서 가장 가까운 고을 대주태수 유의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유 관장 삼형제를 숨겨주고 있던 유의는 그들 삼형제를 위한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곧 사람을 보내 유비를 불러 유의 서신을 보이며
이제 좋은 기회가 왔네. 군사 3천을 내줄 테니 가서 유주를 구하고 장순 장거를 토벌하게. 유비는 유희의 제안에 뛸 듯이 기뻐하며 관우 장비와 같이 대주병 3천을 정보하여 유주의 개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바람과 같이 달려 개성에 도착했을 때는 장거의 무리가 공성의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딴 승리에 취해 공격에만 치중하던 반도들은 갑자기 나타난 원병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관우 장비가 그동안 차왔던 분풀이라도 하듯이 청룡 어널드와 장팔사무를 휘두르며 적진을 마구 유리다니 적도들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를 관우와 장비가 앞장서 베고 후리고 찌르며 따라가니 대주의 3천 군마, 유주의 1만 군마가 신이 납니다. 며칠이 되지 않아 유우는 민심의 수습에 들어갑니다. 수하의 관원과 군사들에게 터럭만큼도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장술의 무리에 가담했던 자라도 회개하면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장순 무리에게 빠져나오는 자가 수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한의 초왕 등 장순에게 동조한 자들에게도 글을 보내 점잖게 달래고 장순 장거에게는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며칠이 안 돼 장순 장거가 죽임을 다해 그 머리가 유의 손에 들어옵니다. 유는 첩보와 함께 유비의 군공을 아리는 표문을 올렸는 바 조정은 유를 태의로 삼고 용구 후에 봉하는 한편 유비도 두구 때린 죄를 면하여 주고 하밀현의 승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 유비는 고당현의 현의가 되는데 유비의 군공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군리입니다. 유관장 삼형제는 언제나 같은 침상에서 또 같은 밥상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오한족을 치는데 큰 군공을 세우면서 그 공훈으로 별부사마로 평원의 현령이 됩니다. 유비가 평원 현령으로 있을 때 반동탁 제후들의 기치가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유비가 관리의 길로 들어서면서 공명정대하게 공사를 처리하고 털끝만큼도 사육을 채우지 않으니 그곳의 백성들의 칭송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유비 삼형제가 도구를 매질하여 혼내주고 관직을 버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평원 현령이 된 다음에도 의를 중히 여깁니다. 의로운 협객 정신은 삼형제를 더욱 빛나게 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